안녕하세요, 핑크가든입니다. 오늘은 나무농사 15탄으로 수국을 키우고 있는데 꽃이 안 핀 적이 있으셨나요? 그 이유는 전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수국 종류에 따라 전지를 어떻게 그리고 언제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국의 종류는 좀 많죠. 이제 목수국, 그리고 이제 미국 수국이라 부르는 아나벨 수국, 그리고 이제 깻잎 수국 내지 원예 수국이라 부르는 마크로필라 수국, 그리고 요즘 최근에 새로 나온 사계절 수국인 레지댄스 수국,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요. 직접 자르면서 이제 전지 포인트를 누구보다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이 영상 하나면 더 이상은 이제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수국 전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잡고 갈 건데요. 수국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초 개화형이라고 해서 그 해에 새로 자란 가지에서 꽃이 피는 수국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나벨, 미국 수국과 목수국이 그러하고요. 구화목 개화형이라고 해서 작년에 자란 가지, 이제 전년지 가지죠. 전년지에서 꽃이 피는 수국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마크로필라 계열 수국, 원예 수국이 구화목 개화형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형이죠. 사계성을 띄우는데요. 신초와 그리고 전년지 모두에서 꽃이 피는 수국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신품종이 레지댄스 시리즈입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자르는 위치와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잘못 자르면 꽃눈이 다 날아가서 다음에 꽃이 전혀 안 필 수도 있거든요.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시고 수국의 종류에 따라 전지 시기와 방법을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아나벨 수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게 인크레더블 흰색 스트롱 아나벨이고요. 핑크 아나벨, 핑크색이 다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가 라임리키입니다. 이 수국은 신초 개화형입니다. 즉 새로 올라오는 가지에서만 꽃이 핀다는 뜻인데 작년 가지에서는 절대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 진한 줄기를 과감하게 잘라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진한 줄기는 목질화된 오래된 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지 시점은 겨울부터 이른 봄 사이, 그리고 잎이 모두 떨어지고 난 후에 꽃대가 갈색으로 마른 뒤가 가장 좋습니다. 일주일간 지금 폭우가 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지금 지려고 해요. 그래서 얘를 제가 전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확 잡으십시오. 10에서 20cm면 지면에서 한 이게 15 되니까 한 요 정도 남기고 전지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키를 맞춰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단단하게 자릅니다. 그리고 너무 위에서 자르면 줄기가 약하고 웃자라기 쉽고요. 너무 낮게 자르면 또 동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이 정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잘라놓은 후에 꽃이 다시 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 꽃이 되게 작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참고를 해주시고 아나벨 수국은 이렇게 전지를 10에서 20cm를 남겨두고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목수국입니다. 이름에 목이 들어가서 이제 다년생 목본 식물처럼 느껴지지만 아나벨과 마찬가지로 신초 개화형입니다. 즉 새 가지에서만 꽃이 피니까 전지도 과감하게 하셔도 됩니다. 전지 시기는 동일하게 겨울에서 이른 봄 사이, 다만 아나벨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15cm 이상은 남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작년부터 노지에서 심었었는데 일단 신기하게 6개월 정도 꽃을 본 애들이에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작년에 여기까지가 폈던 묵은지예요. 작년 전년지고 여기 측지에서 신초가 나면서 여기에서 꽃을 피운 겁니다. 가지가 전년지니까 목질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리여리하죠. 흐물흐물하고 지금 비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짧게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영상 때문에 미리 이제 전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을에 꽃의 단풍을 더 보기 위해서 반만 전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꽃이 많이 꽃잎을 보인 애들을 먼저 전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중간중간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꽃대가 여기도 있어요. 위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를 자르시면 안 되고 꽃이 전체 피어있는 하단에서 꽃을 커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꽃이 핀 꽃눈 가지에서 2마디 아래를 잘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초여름에 꽃이 진 이후 꽃대 부분만 가볍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운이 좋으면 늦여름에 한 번 더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특히 가을 기온차가 크면 그때 피어난 꽃은 마치 빨갛게 물든 단풍색처럼 색이 더 짙고 고와집니다. 이렇게 1년에 2번 더 예쁜 꽃을 볼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자른 부분에서 또 꽃눈이 생성이 되거든요. 또 이런 똑같은 새로운 꽃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 여기를 전지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번 꽃을 위한 목수구의 전지법입니다. 이거 진짜 지금 겨울인가요 여름인가요 모르겠지만 여름입니다. 얘 하나만 물을 좀 못 먹었었어요. 그래서 좀 시들었죠. 정말 지금 한겨울처럼 드라이 플라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울이라 생각하고 목수구 전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강전지를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봄에 하실 경우에. 근데 얘만 지금 뻘둥하니 키가 크기 때문에 수영이 맞지가 않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커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꽃눈이, 꽃잎이 있던 부분은 다 절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세력이 약한 가지들, 마른 가지들은 웬만하면 다른 쪽에 세력을 줄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저는 밑에서 짧게 전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짧아졌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규격을 맞춘다 생각하시고 동일한 키 위치에서 이렇게 봄 되면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거든요 하면서 꽃이 생성이 됩니다. 2번 보실 게 아니시라면 다음해 봄이 됐을 때 전지를 좀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크로필라 수국입니다. 원예 수국이라 불리는데요. 우리가 또 이제 흔히 색깔 수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깻잎 수국이라 부르기도 하죠. 이 아이는 분홍, 파랑, 보라 등 다양한 색으로 피는 수국인데요. 마크로필라는 구화목 괴화형입니다. 즉 작년에 자랐던 가지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전지를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꽃이 이제 많이 개화를 했다가 이제 시든 거를 제가 그때는 꽃만 달랑 잘라준 상태입니다. 목수국이나 아나벨처럼 다음에 봄이나 늦은 겨울에 전지를 하시게 되면 내년에 꽃을 못 보십니다. 9월 중순 내에 전지를 반드시 해주시고 그 뒤에는 전지 작업을 절대 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전지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7월이긴 하지만 지금 전지를 한 후 앞으로 전지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전년도 작년에 폈던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묵지라가 되어 있고 여기서 꽃을 맺힘으로써 위로 이제 가지를 뻗치면서 여기서 꽃을 생성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때 전지하는 게 내년에 수영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지의 높이를 균일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르시고 난 다음에는 절대 전지를 하시면 안 돼요. 내년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 내년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때 전지를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고 겨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2번 절대 전지는 하면 내년에 꽃을 절대 못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자르실 때 수영이라든지 수고라든지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레체댄스 수국입니다. 새 가지에서도 피고 작년 가지에서도 핍니다. 굉장히 유연한 품종이지만 그렇다고 마구 자르시면 안 되고요. 전지 시기는 꽃이 진 직후가 가장 이상적이고 부득이하다면 이른 봄까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계절 수국이라고 불리니까 그때그때 이 사계절, 한겨울을 뺀 나머지 겨울에 꽃이 폈다면 그 꽃이 질 때쯤 그 꽃마디를 제거를 해주시면 측지에서 새순이 올라오고 거기서 또 꽃눈을 생성을 하며 꽃을 피워줍니다. 지금 이렇게 꽃이 있는데 꽃이 지려고 하죠. 꽃 가루가 이렇게 막 떨어집니다. 이럴 경우에 이쪽 가지를 형성한 부분 아랫단 해서 전지를 이렇게 잘라 주십니다. 이 꽃이 전체 있고 잎이 아래 또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꽃이 올라왔던 꽃대 그 가지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잘라 줍니다. 그러면 여기 꽃 새로 나오는 여기서 가지가 또 올라오면서 줄기가 올라오면서 꽃대를 형성을 합니다. 아래 이것도 아래. 전지는 끝입니다. 얘는 이제 스카이뷰인데 얘는 지금 애들이 꽃이 짱짱하죠. 밑으로 쭉 따라가시면 여기가 꽃이 올라왔던 가지가 있고 그 한 가지 밑에를 자르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지금 여기가 시들어서 꼭지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 밑에 있는 잎 바로 아래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근데 하지만 너무 바짝 자르면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동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특히 겨울이 추운 지역이라면 위쪽 마디까지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핑크가든에서는 레츠댄스를 노지에 식재했는데 폭설과 한파 속에서도 새순과 꽃을 모두 피웠습니다. 이렇게 줄기를 살려두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 시들어져 있는 꽃을 계속 달고 있기보다는 그 전에 잘라주시면 더 세력을 더 뻗치거든요. 그래서 더 개화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츠댄스 수국은 전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국도 잘리고 나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중요한데요. 우선 상처난 부위는 물이 닿지 않도록 건조한 상태에서 말려주셔야 하시고요. 비 오기 전날엔 자르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비료 시기입니다. 전지 직후에 영양제를 주게 되면 뿌리가 깨어나서 새싹이 빨리 올라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차가운 바람에 새순이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지 후엔 절대 비료를 주지 마시고요. 날이 풀리면 싹이 움트는 봄 3, 4월 이후에 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절대 과하게 주지 마세요. 이제 잎만 무성해지고 꽃은 안 피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뿌리 보온이 중요한데요. 마른 낙엽 내지 부직포 아니면 볏짚 등으로 뿌리 주변을 덮어 보온을 해주십시오. 오늘의 핵심 3줄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국마다 전지법이 다르다. 전지 시기를 꼭 지켜라. 잘라도 될 수국과 안 될 수국을 구분하자입니다. 전지는 단순히 자르는 게 아니라 내년에 꽃을 피우는 약속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나무농사 15탄 수국 예쁘게 피우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아란이었습니다. 안녕.